2024년 1월 20일, 일본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였죠. 근데 착륙하고 몇 시간 만에 멈췄어요. 왜냐고요? 태양전지 패널이 태양 반대편을 향했거든요. 10년 준비했습니다. 샤프가 필름형 태양전지 개발했고요. 목표 지점 55m 앞에 정확히 착륙했어요. 세계 최초 핀포인트 착륙 성공. 그런데 전력원 하나 때문에 게임 오브. 자, 그런데 같은 시기에요. 한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18개월 동안 우주에서 쉬지 않고 돌아간 장치가 있습니다. 충전 필요 없고요. 교체도 필요 없어요. 40년 버팁니다. 이름은 원자력 전지. 미국,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었죠. 그런데 2024년 7월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배터리 싸움이 아니거든요. 방산입니다. 위성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주 패권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보시죠. 왜 태양전지는 달에서 못 버티나? 미국, 러시아는 어떻게 독점했나? 한국은 어떻게 뚫었나? 일본 SLIM 정밀했습니다. 55m 앞에 착륙하면 성공인데 초과 달성이었죠. 그런데 착륙하는 순간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탐사선이 옆으로 기울어졌고요. 태양전지 패널이 태양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력 제모. 일본 과학자들은 기다렸죠. 며칠 지나면 태양각도 바뀔 거야. 실제로 1월 28일 SLIM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재가동은 아니었어요. 달에는 낮과 밤이 각각 14일씩이거든요. 밤이 오면 태양 사라집니다. 온도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은 왜 태양전지만 달았을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전지는 가볍고 저렴하고 검증됐어요. 지구 궤도 위성들은 대부분 태양전지로 돌아가죠. 하지만 다른 게임이 달라요. 낮과 밤 주기가 다릅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은 90분마다 태양 봅니다. 근데 달은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둘째, 온도 격차가 미쳤어요. 낮 110도, 밤 영하 170도. 2차 전지는 이 온도에서 급속 열화됩니다. 셋째, 먼지와 충격. 달 표면은 운석 폭격장이거든요. 태양전지 패널, 시간 지나면 성능 뚝뚝 떨어져요. 결론, 태양전지는 달 낮에만 쓸 수 있는 일회용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대안 안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원자력 정책 붕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원자력은 정치 이슈가 됐어요. 장기 R&D는 중단되거나 지연됐죠. 원자력 전지는 플루토늄 238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씁니다. 이거 다루려면 엄격한 규제 통과 필요해요. 일본은 기술 있었지만 정책적 연속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의 함정이에요. 한번 태양전지 경로 타면 바꾸기 어렵죠. 두 번째 이유, 미국, 러시아 독점. 원자력 전지는 미국이 1961년부터, 러시아도 1965년부터 써왔어요.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 이유, 실패 회피 문화. 일본 우주 개발은 관료 중심입니다. 실패 용인 안 되는 구조죠. 하지만 원자력 전지 개발엔 수많은 실패 필요해요. 안전 시험, 극한 환경 테스트. 하지만 일본은 검증된 기술만 선택합니다. 위험 줄이려다 결국 전력원에서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역설입니다. 10년 투자했으니 바꾸기 아까운 거죠.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 간헐적 작동이란 결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질문 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러시아 벽을 뚫었을까요? RTG, 원리는 간단해요. 플루토늄 238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 열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핵분열 아닙니다. 미국은 이걸로 보이저호를 태양계 끝까지 보냈어요. 1977년에 발사됐는데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RTG 덕분이죠. 첫 번째 과제, 환료 확보. 플루토늄 238은 자연에 없어요. 원자로에서 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은 1g에 수천만 원 넘어요. 한국은 우회 전략을 썼습니다. 영국과 손잡고 아메리슘 241을 선택했죠. 플루토늄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거든요. 실제 연료 대신 열리터를 넣었습니다. 이름은 RTG 대신 ETG, 국제 규제도 피하고 성능은 똑같이 검증했죠.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 성공, 그 안에 우리 ETG가 실려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우주에서 쉬지 않고 돌아간 장치가 있습니다. 충전 필요 없고요. 교체도 필요 없어요. 40년 버팁니다. 이름은 원자력 전지. 미국,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었죠. 그런데 2024년 7월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배터리 싸움이 아니거든요. 방산입니다. 위성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주 패권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보시죠.
왜 태양전지는 달에서 못 버티나? 미국, 러시아는 어떻게 독점했나? 한국은 어떻게 뚫었나? 일본 SLIM 정밀했습니다. 55m 앞에 착륙하면 성공인데 초과 달성이었죠. 그런데 착륙하는 순간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탐사선이 옆으로 기울어졌고요. 태양전지 패널이 태양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력 제로. 일본 과학자들은 기다렸죠. 며칠 지나면 태양각도 바뀔 거야. 실제로 1월 28일 SLIM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재가동은 아니었어요. 달에는 낮과 밤이 각각 14일씩이거든요. 밤이 오면 태양 사라집니다. 온도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은 왜 태양전지만 달았을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전지는 가볍고 저렴하고 검증됐어요. 지구 궤도 위성들은 대부분 태양전지로 돌아가죠. 하지만 다른 게임이 달라요. 낮과 밤 주기가 다릅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은 90분마다 태양 봅니다. 근데 달은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둘째, 온도 격차가 미쳤어요. 낮 110도, 밤 영하 170도. 2차 전지는 이 온도에서 급속 열화됩니다. 셋째, 먼지와 충격. 달 표면은 운석 폭격장이거든요. 태양전지 패널, 시간 지나면 성능 뚝뚝 떨어져요. 결론, 태양전지는 달 낮에만 쓸 수 있는 일회용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대안 안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원자력 정책 붕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원자력은 정치 이슈가 됐어요. 장기 R&D는 중단되거나 지연됐죠. 원자력 전지는 플루토늄 238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씁니다. 이거 다루려면 엄격한 규제 통과 필요해요. 일본은 기술 있었지만 정책적 연속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의 함정이에요. 한던 태양전지 경로 타면 바꾸기 어렵죠. 두 번째 이유, 미국, 러시아 독점. 원자력 전지는 미국이 1961년부터, 러시아도 1965년부터 써왔어요.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세 번째 이유, 실패 회피 문화. 일본 우주 개발은 관료 중심입니다. 실패 용인 안 되는 구조죠. 하지만 원자력 전지 개발엔 수많은 실패 필요해요. 안전 시험, 극한 환경 테스트. 하지만 일본은 검증된 기술만 선택합니다. 위험 줄이려다 결국 전력원에서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역설입니다. 10년 투자했으니 바꾸기 아까운 거죠.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 간헐적 작동이란 결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질문 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러시아 벽을 뚫었을까요? RTG, 원리는 간단해요. 플루토늄 238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 열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핵분열 아닙니다. 미국은 이걸로 보이저호를 태양계 끝까지 보냈어요. 1977년에 발사됐는데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RTG 덕분이죠. 첫 번째 과제, 환류 확보. 플루토늄 238은 자연에 없어요. 원자로에서 인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은 1g에 수천만 원 넘어요. 한국은 우회 전략을 썼습니다. 영국과 손잡고 아메리슘 241을 선택했죠. 플루토늄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거든요. 실제 연료 대신 열리터를 넣었습니다. 이름은 RTG 대신 ETG. 국제 규제도 피하고 성능은 똑같이 검증했죠.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 성공. 그 안에 우리 ETG가 실려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우주에서 쉬지 않고 돌아간 장치가 있습니다. 충전 필요 없고요. 교체도 필요 없어요. 40년 버팁니다. 이름은 원자력 전지. 미국,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었죠. 그런데 2024년 7월 한국이 증명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배터리 싸움이 아니거든요. 방산입니다. 위성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우주 패권입니다. 오늘 세 가지만 보시죠. 왜 태양전지는 달에서 못 버티나? 미국, 러시아만 어떻게 독점했나? 한국은 어떻게 뚫었나? 일본 SLIM 정밀했습니다. 55m 앞에 착륙하면 성공인데 초과 달성이었죠. 그런데 착륙하는 순간 엔진 하나가 고장났어요. 탐사선이 옆으로 기울어졌고요. 태양전지 패널이 태양 반대편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력 제로. 일본 과학자들은 기다렸죠. 며칠 지나면 태양각도 바뀔 거야. 실제로 1월 28일 SLIM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재가동은 아니었어요. 달에는 낮과 밤이 각각 14일씩이거든요. 밤이 오면 태양 사라집니다. 온도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본은 왜 태양전지만 달았을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전지는 가볍고 저렴하고 검증됐어요. 지구 궤도 위성들은 대부분 태양전지로 돌아가죠. 하지만 다른 게임이 달라요.
낮과 밤 주기가 다릅니다. 지구 저궤도 위성은 90분마다 태양 봅니다. 근데 달은 14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 둘째, 온도 격차가 미쳤어요. 낮 110도, 밤 영하 170도. 2차 전지는 이 온도에서 급속 열화됩니다. 셋째, 먼지와 충격. 달 표면은 운석 폭격장이거든요. 태양전지 패널, 시간 지나면 성능 뚝뚝 떨어져요. 결론, 태양전지는 달 낮에만 쓸 수 있는 일회용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대안 안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원자력 정책 붕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원자력은 정치 이슈가 됐어요. 장기 R&D는 중단되거나 지연됐죠. 원자력 전지는 플루토늄 238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 씁니다. 이거 다루려면 엄격한 규제 통과 필요해요. 일본은 기술이 있었지만 정책적 연속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의 함정이에요. 한번 태양